찍는 거예요? 영상입니다. 네, 저희는 통일 주제로 맡은 통일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각하고요. 박수.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반도의 미래, 뭐 진행 중, 뭐 이런 거, 뭐 꿈 이런 거 다들 뭐 공감하실 테고, 남한 북한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날. 이게 네, 이거 어떤 거냐면 지금도 물론 동독에서도 그러니까 독일 예시로 들자면 동독 서독에서 서로에 대한 이질감이 되게 많이 남아있고 동독인 서독인이란 말도 아직 남아있어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통일이 된 이후에도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국경을 나누듯이 국적을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합쳐지고 뭐 예를 들면 통일 한국인이라고 통일이 그러니까 딱 통합이 되는 게 진짜 통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났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로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일 때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 탈북민들이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남한 내부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어떤 그런 포용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핵 실험을 했다 그런 거 너네 김정은, 너네 김정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한국민들은 얘기하기 힘든 거죠. 북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남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고 이런 것도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인간학대 이건 제가 적은 건데요. 별로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땅덩이가 넓고 좁고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밀집해서 살고 그러니까 여유롭고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되게 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볶아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땅이 넓어지고 시베리아랑 연결되고 이렇게 쉽게 막 자동차 타고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 뭔가 이렇게 뭔가 다른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함께 왜 그런 거 아까 또 그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북한도 함께 한다고 생각해야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거 폭스 카페에 올린 건데 통일합시다라는 그 지식 채널 2의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그 가나다라 마바스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맞추면서 남부 그 언어학자들이 말 맞추는 부분인데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는 리씨라 그러잖아요. 통일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탈북민들은 지금 보면 전부 다 이씨로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 온 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손들이지 무너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뭐 자동차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날 되게 매력적이고 낭만적이잖아요. 또 내 고향에 갈 수 있을 때 이건 이제 그 성함이 이성준 형님께서 저기 계신데 고향이 강원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강원도. 그게 정말 와닿았고요. 또 뭐 내가 생각하는 통일, 남과 북을 구분하지 않는 것 비슷한 얘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통합. 이거 다 아시죠? 탈북민과의 통합, 남남 갈등 해소, 여기도 있죠. 남남 갈등 해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 왜냐면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해를 절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막 북한 아까 친구들하고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얘기해요.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걸 이해 못하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반응들.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것도 아까 나왔던 이씨랑 비슷한 얘기인데 뭐 어떤 이렇게 거창한 뭐 법적 통일, 뭐 헌법 통일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작은 통일. 아까 매뉴얼 막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것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왕래 강원. 왕래 강화는 뭐냐면 이게 또 비슷한 얘기인데 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가끔 서울에 올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하는 말이 그 의미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많이 하는 거예요. 서울말 잘하니까. 근데 그럼 이북 지역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또 좀 이렇게 깊은 곳, 함경, 북동 이런 데서 사시던 분이 딱 왔을 때 대화 자체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 이거 뭐 좀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서로 통할 수 있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같고요.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이 당연한 얘기죠. 뭐 적대감에 대한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아직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대치부터 해결. 이거는 조금 약간 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칼을 쥐고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물론
설령 내가 싸우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먹을 쥔 상태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좀 과도하게 막 이렇게 우리는 지금 대화를 하러 왔지만 나는 언제든지 너를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오바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먼 일만 터지면 나라 비상사태가 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상호 인정 이것도 당연한 것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독일이 통일이 딱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독인 서독인 사이에 그게 일감이 되게 많았어요. 오시베시라고 서로 서독인들은 동독인한테 너희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바보 같아. 그리고 동독인들은 서독인들한테 너희들은 기회주의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속물적이야. 그런 식의 비아냥이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일간에서와 편견을 없애는 게 어려웠었는데 그 이제 어떤 기관들에서 그냥 동독인들, 서독인들이 모아서 정치 얘기하지 말고 법 얘기하지 말고 경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살아온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모였는데 그걸로 편견이 되게 많이 해소가 됐대요. 이 사람들이 약간 뇌 연구학자 이런 분들하고 또 그렇게 막 얘기를 했나 본데 실제로 막 그 얘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만 하면 절대 오해를 해소할 수가 없대요. 감정적인 부분이 통해야 진짜 그게 없어진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이야기 나누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술, 체육 등의 문화교류 이것도 당연한 거고 국민 모두의 노력 이것도 당연한 거고 또 핵심적인 주변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 이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우리가 분단이 된 게 물론 우리나라 안에 있던 사람들의 책임도 많겠지만 이렇게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뭐 멀리 간다면 뭐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모두 동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